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강 동쪽으로는 여의도권에서 힘겹고요. 반대편 강 서쪽으로 가는데 강변북로는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이촌동까지 밀리고 올림픽대로도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주춤합니다. 도심 진입하는 길 중에 통일로는 홍은사거리부터 독립문,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홍은, 다시 마포대로가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 오거리까지 각각 시속 20-30km 미만으로 이동합니다. 이 밖에 과천에서 양재동 들어가는데 우면산길은 광창나들목에서 서남나들목까지 쭉 밀리고요. 분당과 성남에서 도심 들어갔는데도 분당 수서로는 수서에서 탄천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소식 어제 혼조세라던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지난 나흘간 4%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이에 따른 그 반작용으로 그 관망 분위기가 퍼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0.83포인트, 0.19% 하락을 해서 15,963.9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S&P 500 지수도 0.03% 떨어졌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0.24% 올랐습니다. 이날 그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재료는 없었는데요. 그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이 올해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게 알려지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또 프록트앤갬블, 아마존닷컴 등 주요 기업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불확실성 중에 하나로 꼽혔던 그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는 잠시 해결이 됐습니다. 그 상원이 국가부채 한도를 약 1년간 한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겁니다. 예, 미국의 중앙은행이 주요 실행국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가장 튼튼하다고 평가했죠? 네, 어제 그 제니 젤런 그 연준 의장의 그 청문회를 앞두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의회에 금융정책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그 15개 주요 신흥국의 경제 기초체력과 통화 건전성을 평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총생산과 물가 상승률, 외환 보유고 등에서 양 두 나라가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그 달러 대비 통화 절상률에서도 대만과 중국과 함께 2%대에 그쳐서 신흥국 가운데 가장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이들 지표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그 신흥국 동요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터키와 브라질 등이 그 가장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 멕시코 등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패드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1월 취업자 수가 70만 명 깜짝 증가했군요. 예, 통계청이 지난달 그 취업자 수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2,475만 9천 명으로 작년 1월과 비교해서 70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8개월째 계속 증가를 한 거고요. 또 이 70만 5천 명은 2002년 4월 이후에 1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이렇게 취업자 수가 증가한 거는 1월 말 그 설 연휴를 앞두고 조사가 이루어진 게 한몫을 했는데요. 설 특수를 맞아서 그 도소매업과 농림업 분야의 취업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게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자 수가 8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또 증가폭도 커진 점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 이런 점을 약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는데 지난달 실업률은 오히려 올랐죠? 예, 지난달 실업률은 3.5%로 지난해 1월에 비해서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따져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여성 등 그 취업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난 탓에 실업률이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가사에만 종사하던 여성이 지난 1년 새 20만 명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데 걸림돌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노동 경직성, 바꿔 말하면 고용 유연화인데요. 저 고용과 해고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이를 혁신 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한다면서요? 네, 정부가 이달 말께 그 향후 3년간 그 경제를 이끌어갈 정책들 모두 모아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에 그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이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설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그 노동 관련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되 실업급여 등 그 사회 안전망도 확충해서 이런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는 건데요. 실제 그 정년 60세 연장, 또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돌입 등 확정이 되거나 또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정책 변화가 추진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그 임금 감축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들 제도는 모두 기업의 노동 비용을 높여서 그 채용 의지를 위축시키는 것들인데요. 한번 고용하면 절대 해고할 수가 없고 또 일하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 줘야 한다면 어떤 기업이 새로 근로자를 채용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정규직 근로자를 과보호하는 그 각종 노동덕지와 또 강성노조들도 이 힘도 여전한 상태여서 그 노동 경직성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사회 안전망 확충과 노동 유연성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또 정부는 그 근로자 파견 범위를 확대를 하고 또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고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확충하고 또 해고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평생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그 고용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고용 주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지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그 성과를 내지 못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게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흔히 연기파 배우에게 천의 얼굴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죠. 천의 얼굴 이러면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10년째 같은 작품에서 자그마치 32명의 인물을 능청스럽게 연기하는 이분이야말로 우리 시대 진정한 천의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소리와 마당놀이, 연극과 브라운을 넘나들며 40년 연기의 내공을 뿜어내시는 분이죠. 바로 배우 김성녀 선생님입니다. 연극 벽수고 요정 10주년을 맞은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손진책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네. 예, 저하고는 같은 책자를 씁니다. 먼저 네.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성녀입니다. 요즘 연극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들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바깥분은 연출로 유명하신 손진책 선생이신데 두 분이 네. 평생을 예인의 길로 걸어오셨습니다. 요즘 또 손 선생님과 늘 함께 하십니까? 요즘 공연하기 때문에 늘 같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벽수고의 요정, 이 관객들 반응 어떻습니까? 10년을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함께 저하고 웃고 울고 박수 쳐주고 기립해주고 이런 관객들이 너무너무 저는 고맙고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2005년 초연 후에 이 10년째인데 감회가 정말 남다르게 있습니다. 정말 남달라요. 그리고 연극은 이 시대 영원한 아날로그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힘든 연극 공연장을 찾아오시는 관객들이 계시고 또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저한테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10년 이런 어려운 작품 하기 때문에 의상도 한 번도 안 바꾸고 10년을 계속 제
체중이나 이 몸매를 갖고 왔다는 것도 제가 조금 제 자부심이 생길 정도로 이 10년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 작품이 10년 했는데도 진부하게 느끼지 않고 관객들이 계속 좋아해 주시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이 작품의 그 뭐라 그럴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회가 각박해지는 디지털 시대일수록 아날로그가 또 그 향기를 뿜기 마련인데 어떻든 그 초연 첫 공연을 이 마침 무대에서 관객에게 앞으로 이 연극 10년 하겠다 약속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 드디어 이제 지키신 셈이 된 건데 이번 10주년 공연에서 앞으로 몇 년을 또 더 약속하실 겁니까? 아직 10년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 장민호 백선희 선생님이 예. 제가 90이 다 되시도록 무대에서 너무나 멋진 공연을 펼치는 걸 보고요. 예. 제가 너무 건방졌다. 그래서 이 기한을 한번 그냥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역할을 예. 배우로서 32역이라는 이 역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정말 마라톤같이 힘든 이 연극을 몇 세까지 할 수 있는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요번에 다시 또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뭐, 이왕이면 기네스북 기록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 연극 외에도 많은 활동을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해마다 마당놀이도 빼놓지 않고 계시고, 또 다른 활동을 병행하시면서도 이 백숙의 요정, 이걸 10년간 할 수 있었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관객하고의 약속이 저한테는 소중했고 또 찾아주시는 관객이 없었으면 제가 10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이 작품 10년을 하게 한 약속은 다 관객이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관객 때문에 10년이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교수로 또 활동하고 지금 국립장극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면서도 이 10년의 약속을 벽소교정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건 저는 오롯이 다 관객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움을. 예. 가능성도. 네. 이 큰 배우일수록 전부 다 관객에게 공을 다 돌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10년간 몇 회 공연하셨습니까? 정확히. 지금 몇 년 전에 500회였거든요. 예. 세어보진 않았지만 뭐 1000회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엄청납니다. 한 회에 한 100회 공연씩 10년을 이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 누적 관객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보신 분들이 보시고 또 보시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젠 매 장면을 신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 연기가 얼마나 잘하나 대사 틀리지 않나 이렇게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에게 그 관객에게 슬슬 두려움을 느끼시는군요. 이 두렵습니다. 백숙의 요정을 보신 분들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모노드라마의 진수다. 또 김승래가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 이 백숙의 요정을 자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아주 고통스러우면서도 영광을 주는 작품이에요. 2시간 반 동안 정말 체력이나 정신적으로나 책 한 권을 혼자서 막 주절대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연극인데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기립까지 해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셔서 그 힘으로 다시 에너지가 채워지는 저한테는 그런 고통 뒤에 영광을 주는 작품 이렇게 평하고 싶어요. 평생 이 작품 하나가 저를 배우로서 오롯이 그러니까 김성녀에 의한 김성녀를 위한 그런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평해 주시는 게 너무 감동이죠. 예, 김승혜에 의한 김승혜를 위한 김승혜의 작품이다. 아까는 10년 동안 하셔도 진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다 그런 게 결혼 30주년 때 남편인 손진책 선생께서 선물한 작품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혼 30년 만에 이 작품이 하게 돼서 선물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김성녀가 가장 돋보이는 연극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마 그대로 된 것 같아요. 무대가 아무것도 없이 제가 2시간 반을 제 몸으로 채우는데 연출이 아마 굉장히 저를 위한 잘한 연출 같아요. 지금 32명 인물을 혼자서 연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좀 부담됐죠? 저는 제 배우술은 판소리라든가 한국적인 연극에서 음악에서 또 이렇게 배우술을 찾은 데가 있어서 판소리가 1인 모노 음악 드라마잖아요. 신양이 됐다, 이도령 됐다, 월매 됐다. 그런 변화하는 것은 늘 제가 익숙하게
그 배우술로 익혔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배우 변신의 진정성, 그 배역들이 정말 살아있는 인물로 나타나는가, 단순히 성대모사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게 어려웠습니다. 변신하는 게. 예, 그렇군요. 네. 예, 32명의 인물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누굽니까? 캐릭터는 뭐 다양하게 변하니까 다 제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요. 예. 제가 제일 가슴이 뭉클한 건 그 아버지가 나중에 임종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자기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 그리고 아내 당신에게 용서를 구한다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해줘 할 때 제일 제가 늘 매번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번 명동 사람에게 예. 네, 용서를 구하고 죽는다는 게 참 감동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고 죽는 거에 감동이다. 예. 이번 명동 공연에서는 이례적으로 오전 11시 공연을 시도를 했는데 주부 관객들이 그렇게 성황을 이뤘다면서요. 이런 틈새 네. 시간에도 관객들이 이제 발길이 끊이지 않은 걸 보면 정말 그 대단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티켓 파워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주부님들 뿐만 아니라 뭐 중장년층의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젊은 애들도 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연극이 가능하구나. 아마 11시에 제대로 된 연극을 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고 벽수교정이 처음인 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영화처럼 연극도 이 고정 시간이 아니라 요일마다 시간대로 이렇게 바뀌면은 관객이 훨씬 더 다양하게 편하게 오시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예,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면우 선생님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 김성현 선생님은 현실에서도 1인 다역으로 이 배우이자 또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이자 대학 교수이고 또 아내의 역할, 특히 손진책 선생님 같이 참 어려운 예인의 길을 걷는 분의 아내 역할도 하고 또 엄마 역할까지 하고 예, 그런데 연기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게 일상에서도 제가 1인 32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삶을 사는데, 예. 제가 건강만 허락하면 무대에서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게 그 온갖 배우들이 부르짖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걸 실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병석이 아니라. 예, 근데 늘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정말 우리 무대를 지켜주시니까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이 무대를 지켜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우리 예인 중에 한 분, 천의 얼굴을 가지신 그 판소리 명인 중에 한 분이시죠. 김성현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출발해서 아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번지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등을 통해 직접 전염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또 운반 차량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닭과 오리들이 갑자기 사료를 적게 먹거나 졸음 증상 혹은 폐사를 보일 경우에는 경기도나 일선시군 가축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주세요. 방역을 위해 출입 차단과 이동 제한 등의 불편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2개만 듣겠습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내 속까지 풀 스테인리스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고 아껴주고 싶으니까 쿠쿠 풀 스테인리스 2.0 에코. 매일 너와 쿠쿠하고 싶어. 쿠쿠 장동건 바이오의 효과를 경험하다. 피부가 맑다, 투명하다. 남자들은 잘 와닿지 않죠. 근데 바이오 에센스는 칙칙했던 피부가 환해지니까 요즘 뭐 좋은 일 있냐는 말 많이 들어요. 피부 컨디셔닝 아이오프맨 바이오 에센스. 피부만 좋아져도 남자는 확 달라 보여요.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이성화 선수가 소치에서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우리 빙상이 예상 밖으로 제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빙상 예전은 달랐습니다. 이성화 선수는 소치에서 올림픽 기록을 2개나 작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메달을 금메달로 선물했습니다. 500m를 혼신의 힘으로 달려온 이성화 선수의 눈물은 온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의 힘입니다. 최선을 다한 뒤의 눈물은 너무 아름다운 거죠. 어젯밤 경기에서도 남자 1000m 경기가 벌어졌는데요. 모태범 선수 12위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역시 최선을 다한 경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질주를 벌인 이규혁 선수 1분 10초 04의 기록은 21위입니다만은 어느 누구의 기록보다도 가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이슈 포커스. 오늘은 딱딱한 문제가 아니라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해설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젯밤 경기 이야기부터 다시 복귀해봐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모았던 모태범 선수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기 1분 09초 09초 되죠. 12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특히 500, 1000도 그렇습니다만은 장거리도 마찬가지인데 체력 싸움이거든요. 예. 결국은 체력이 받쳐주지 못해서 코너웍도 약간 미스가 있었고 또 200m까지 전력 질주한 다음에 600m까지 이제 상대 선수를 앞서고 400m를 버틴다 이런 작전인데 이게 모두 체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고 200m까지 전력 질주하느라고 너무 그 코스 밸런스를 잃어버렸어요. 예. 초반에 너무 힘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12위에 머물려고 말하는데 모태범 선수는 실패했지만 저는 우리나라 빙상계뿐만 아니라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 이번 대회 끝나고 김연아 선수는 은퇴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상한 선수도 은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2연패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없었죠. 예, 정상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그러면 이제 평창 예. 동계올림픽 때 사실 간판 스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태범 선수가 이번에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 2연패.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까지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태범 선수가 평창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평창 올림픽에서 사실 우리 동계올림픽에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스포츠로 볼 때는 오히려 모태범 선수의 실패가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전체로 볼 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숙제가 남긴 건데 우리 스포츠계와 특히 빙상계와 1000m 종목은 이제는 숙명관계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냐면 과거에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때 김윤만 선수가 1000m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그때 독일의 첸케 선수와 1분 14초 85, 1분 14초 86, 100분의 1초 차로 져서 은메달 땄거든요. 예, 그렇죠. 금을 못 땄어요.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도 이규혁 선수가 이 선수는 이제 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번에 6번째 도전했습니다만 0.05초, 100분의 5초 차로 4위 했거든요. 1000m에서. 그리고 지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모태범 선수가 샤니 데이비스 이번에 이제 부진했죠. 8위 했죠. 예. 이 전설을 쌓는 선수한테 0.18초 뒤져서 은메달 땄거든요. 예. 1000m에서. 1000m가 우리가 계속 한이 쌓이는 거예요. 이 한을 모태범 선수가 4년 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 따면서
은퇴를 하면서 푼다. 얼마나 이게 스토리가 사전후기 스토리가 정말 제대로 써지느냐. 저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예, 김유만, 이규혁 그리고 모태범. 예, 다 1000m에 한배친 1000m. 예. 이번에도 또 미스했으니까 4번 실패한 거 아닙니까? 결정적일 때. 저는 이번에 지켜보면서 이 1000m보다도 500m에서 모태범 선수가 정말 전력을 다해서 질주를 했는데 뭔가 좀 삐끗하는 것 같고 이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바로 보셨어요. 예. 이규혁 그 선배가 이제 가장 잘 알거든요. 예. 이 뭐 백전도장 아닙니까? 근데 모태범 선수 별명이 모터범 아닙니까? 예. 오늘은 모터범이 아니라 모태범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날 500m 예. 레이스 하는 뭐냐면 막판에 스포트가 모태범 선수의 특기인데 이걸 이상하 선수는 그대로 살렸는데 모태범 선수는 그걸 살리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그날 컨디션이 이승훈 선수는 한 60% 5000m 예. 아마 80%도 못 됐던 것 같아요. 이상하 선수가 이제 거의 100% 발휘한 거와는 반대로 그래서 전 변호사님께서 잘 보셨듯이 자신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컨디션이 좋았다면 아마 네덜란드 미첼 밀더 선수 등 네덜란드 3일반가 좋은 승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았고 이 1000m 경기는 더 안 좋았어요. 몸이 좀 무거웠고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컨디션을 다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400m는 아깝게 실패했지만 1000m는 완전히 실패했다. 어제 1000m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400m에서 확연하게 이 스피드가 떨어지고 이 지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400m 싸움이거든요, 마지막에. 200m까지는 16초 대 17초 대 다 하는데 600m까지도 41초 대 40초 다 하는데 마지막 400m에서 이 힘이 남아있느냐 안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제 모태범 선수가 자신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발휘하지 못한 게 체력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이제까지 세계선수권대회라든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올림픽은 또 다른 무대거든요. 본인도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나가서 은 땄거든요. 1000m는 이제 어부질이 아닙니까? 스반 크레머 선수가 코스 이탈하는 바람에 금이고 5000m는 은 따지 않았습니까? 500m 금 따고 1000m는 은 땄는데 그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건 이승훈 선수였고요. 모태범 선수가 500금 1000은 땄는데 그때는 어떻게 어려웠거든요. 이번엔 다 알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은 그만큼 올림픽 무대가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 이런 시리즈보다는 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어떻든 좀 더 강해져야 되겠죠. 이번에 그 50m를 우승한 선수를 보니까 처음 400m 그리고 마지막 400m 이게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네, 스벤 크라머는 29초대를 계속 탔어요. 이게 이제 실력이거든요. 예, 대단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이건 뭐 경이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긴 합니다만은 이 선수가 이제 4년 전에 이승훈 선수한테 1000m에서 억울하게 뺏기지 않았죠. 그때도 4초 이상이 이겼거든요. 예, 그렇죠. 코스를 침범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졌는데 4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승훈 선수도 이제 이번에 1000m가 이제 21일 날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림픽 무대는 다른 대회와 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이걸 크라머 선수라든지 이상한 선수한테 이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렇더군요. 예, 다른 세계 선수권 대회도 대단한 건데 세계 선수권하고 올림픽하고는 또 한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기록 종목 선수들이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싶어 해요. 하나는 세계 신기록, 또 하나는 올림픽 신기록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보면 세계 신기록이 더 낫잖아요. 이번에도 이상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36초 36으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올림픽 신기록은 37초 30으로 더 늦은데도 불구하고 올림픽 신기록은 못 갖고 있거든요. 이상화 선수도 토리노 올림픽, 밴쿠버 올림픽 다 나갔었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또 이게 무대가 다른 게 이게 이제 기록 싸움이 아니라 메달 싸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전력 질주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순위를 따져야 되니까 코스를 잘 배정해야 되고 그날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하니까 올림픽 신기록까지 이제 이번에 이상한 선수가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한 선수가 대단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과 세계 신기록과 이 두 가지 기록을 이상한 선수가 다 갖게 된 건 또 하나의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올림픽 기록을 이제 결국 두 개를 다 작성한 셈이 되는데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소치가 해발 3m 그래서 올림픽 기록 나오는 것 이 자체가 대단한 것이다. 이 밴쿠버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이 현지 환경, 그러니까 빙질도 그렇고 해발도 그렇고 이런 것이 기록 달성에 어느 정도로 작용을 하는 겁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캘거리 빙상장이라든지 미국의 콜로라도 빙상장 같은 경우는 1,400m 내지 1,800m 있고 빙질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든 신기록의 99%는 캐나다, 미국 그 링크에서 나오거든요. 예. 해발이니까 공기 저항이 밀도가 작으니까 저항이 적죠. 예. 빙질이 좋죠.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니까 빙상에 나오는 모든 세계 신기록은 그 캐나다나 미국 그 링크에서 나오고요. 이번 소치 올림픽은 해발 4m에다가 빙질도 좀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은 나오지 않을 걸로 다 이제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상하 선수가 37초 30에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때 세웠던 올림픽 기록을 0.02초 단축한 것도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500m는 두 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합계 기록 74초 70 예. 이것도 이제 올림픽 기록 아닙니까? 예, 그렇죠. 두 개의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 하나 500m가 하나는 올림픽 신기록 500과 합계 기록. 그러니까 모든 기록을 이상한 선수가 이제 갖게 된 거죠. 예. 네.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가 하지 정맥류로 고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어머니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도 그 숙연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부상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거의 100%예요. 모든 선수들이 네, 거의 다 모든 부상들을 선수가 갖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투수 같은 경우는 평소 안 쓰는 근육을 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빙상도 발만 그냥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상한 선수가 아주 아름답고 예쁘지만 발은 매우 못생겼습니다. 이게 발을 혹사시키니까. 그다음에 무릎도 지금 왼쪽 무릎은 물이 차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끝나고 나서 수술을 받고 이 소치를 준비할까 하다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소치 올림픽 끝나고 수술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평창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이상한 선수뿐만 아니라 모두 못해본 선수도 그렇고 뭐 우리가 미국에서 싸우는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 이 다 부상을 갖고 있는데 그 부상이 이제 경기 훈련이나 경기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는 데는 다 도인이라는 얘기죠. 그 우리가 참는 것보다 이 선수들이 참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걸 참는 거예요. 예, 참는 거는 다 이골이 나 있다. 네. 이런 모든 소리인데.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참 그런 거 보면 스포츠 선수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봐도 대단해 보이는데 네. 또 이쪽 운동 분야죠. 잘하는 아이들도 스포츠 역시 분야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부 분야하고 또 다른 거죠. 예, 네. 노력하지 않으면 뭔가 얻는 게 없고 전혀 참지 없습니다. 않으면 네. 또 얻는 것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 참 그 기분이 좋은 건 이제 우리가 빙상 그 강국이 된 기분이 들어요. 이 과거 이 불과 한 그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면 빙상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로 다들 알고 있었고 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빙상 가령 그 겨울 올림픽 이러면 예 쇼트트랙뿐 아니고 이 문자 그대로 그 하계 올림픽 여름 올림픽 같으면 육상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바로 거죠. 이제 네. 올림픽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빙상인데 거기에 또 스프린터 최초 뭐 첫 번째 스프린터 선수 뽑는 거와 마찬가지인 그 500m 그게 우리가 금메달을 늘 다투고 후보로 올라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대단해 보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익환 선수가 있어요. 예. 이번에 이제 이익환 선수가 68년 올림픽 때 1500m와 5000m 출전해서 38위와 51위 했는데 이규혁 선수 아버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규혁 선수는 아버지 대를 이어서 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한 번, 이규혁 선수 6번, 7번을 나가서 14번 레이스를 한 거죠. 아버지는 중장거리 선수였거든요. 1500, 5000. 이규혁은 500, 1000 해갖고 14번에 도전한 거죠. 아버지 2번, 이규혁 예. 선수 6번. 14번 도전해서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규혁 아들이 손자가 이제 그걸 달성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이제 과거에는 빙상이 약했는데 이제는 이제 500, 1000을 500m를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남녀가 다 우승했잖아요. 이상한 못해도 그랬죠. 그게 최초예요. 예. 올림픽 최초로. 동시 우승한 예. 게. 그리고 김윤만 선수가 알베르빌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1000m에서 은메달을 땄고 이번 대회에서 또 금을 땄잖아요. 이상하가. 예. 그 다음 때도 이번에 많은 선수들이 또 우리가 출전해서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입니다. 최강이죠. 지금 금넷, 은들, 동 4개인데 전부 다 100% 빙상에서 땄고요.
예. 이제까지 97개를 네덜란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는데 93개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메달은 전부 다 95%는 다 스피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한테는 우리가 안 되지만 네덜란드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빙상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스피드 스케이팅에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의 그 강적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네. 또 세계가 얼마나 지금 깜짝 놀라고 있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그 이번에 이규혁 선수 정말 이게 국가에서 훈장이라도 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외국 선수들 중에도 이규혁 선수를 정말 존경한다 이런 선수들이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스벤 크라머 선수도 그렇고. 예. 예. 미첼 밀더 선수도 그렇고. 미첼 밀더 선수는 자기의 사이트에도 써놨잖아요. 예. 제일 존경하는 선수 가운데 하나를 이규혁으로. 예. 이번에 우리 국가에서 막 이 정도 같으면 훈장 줘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메달 따서 훈장 그렇죠. 주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이런 정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온 특히 부자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네, 대를 이어서 한 거고요. 동아계 올림픽을 통틀어서 이번에 6번 연속 출전한 거죠. 이기혁이 유일하고요. 네, 유일하죠. 또 아버지까지 합하면 7번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의 나가이 선수가 7번 연속 예. 스키 점프에 출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스키 점프니까 좀 가능하거든요. 근데 빙상은 더 힘든 종목이거든요. 문제가 체력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니까 이기혁 선수는 동아계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컬링 대표팀 경기 주목받았는데 어제 또 그 최강국이라는 스웨덴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저께는 일본을 이기고 스위스에게 지고. 네. 스웨덴이 이제 2006년 토리노, 2010년 밴쿠버 2연패, 이번에 3연패 노리는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강력한 금메달 후보고요. 이 컬링은 10개 나라가 출전해서 9번 싸워서 4위까지 안에 들게 되면 이제 1위, 4위, 2위, 3위가 이제 4강 토너먼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번 싸우는데 우리가 지금 1승 2패 아닙니까? 예. 앞으로 한 번만 더 지면 상관없는데 2번 더 지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오늘 러시아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잡게 되면 2승 2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컬링은 4명이 이제 이랜드에 8개씩 던지잖아요. 한 팀에. 그러니까 그렇죠. 두 팀 합하면 16개인데 첫 번째 던지는 선수를 리드라고 해요. 우리나라 이슬비 선수인데 이 리드가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입니다. 포석을 잘해요. 그다음에 세컨 서드는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그 놓는 거 있죠. 계속해서. 그리고 스킵 마지막 4번 던지는 주장이 스킵이라고 합니다. 이 스킵 역할이 야구로 말하면 투수와 포수 합한 거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스핀이 놓여 있는 걸 마지막 던지는 선수가 다 깨부술 수가 있잖아요. 쳐내고 자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김지선이 스킵인데 떨리는 거 보셨죠? 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김지선 선수가 너무 감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신미성 어머니 있죠? 어머니 선수. 신미성으로 아마 스킵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두 번 다 스웨덴과 스위스전 전부 다 김지선 선수가 손떨림 때문에 진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했거든요. 실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그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긴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 이 2연패 이 온 국민의 관심사이고 또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미 세계의 요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트리나 비트 이후로 다시 또 2연패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 관심사인데 이 러시아의 신예 리프니츠카야 일본의 마오 선수보다는 이거 리프니츠카야 돌풍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또 그게 홈그라운드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리프니츠카야 선수가 그 격투기 사람들 그런 거 하거든요. 도장 깨기 아시죠? 각 도장 다니면서 그 간판을 이기면서 이제 그 도장 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의 아스타마오 쇼트 프로그램에서 단체 선수에 이겼죠. 그다음에 미국의 그레이스 골드 프리스케이팅에서 이겼죠. 또 이탈리아 캐롤리나 코스토나한테도 세계 랭킹 1위예요. 코스토나가. 이 선수한테도 이겼거든요. 유럽 선수권 대회 때. 김연아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러시아 선수들, 그러니까 리프니츠카야뿐만 아니라 스투니코바, 툭타니세바 이런 선수들도 이제 경기하는 것 같은데 김연아 선수가 경기하는 이유는 이게 기록 종목이 아니라 심판들의 눈으로 판정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홈터세 이게 이제 좀 껄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리프니츠카야 선수가 유연성이 아주 뛰어나요. 그다음에 3S라고 해서
스킬, 기술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스피는 역대 최강이에요. 제가 소냐 헤니 올림픽 3연패 한 선수부터 카탈리나 비트, 미셀 관, 김연아 선수까지 다 봤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스핀을 이렇게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근데 스핀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점프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스텝이 좋고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스핀은 좋아요. 이런 건 좋지만 점프가 좀 약하고 그다음에 롱 엣지가 많고 지난번 단체전 때는 롱 엣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이거든요. 그리고 단체전 때 보셨겠지만 미국과 러시아 심판이 서로 담합을 해서 밀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프랑스의 레키프지가 보도했듯이. 이게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 빙상연맹 차원 더 높게는 푸틴 대통령 차원에서 러시아의 종합 1위를 만들기 위해서 김연아 선수까지 이렇게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김연아 선수 어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순위 종목이라 이 걱정된다. 실력은 김연아 선수가 특히 15점 이상 앞섭니다. 특히 예술성은 앞서는데 이 변수가 이제 이게 약간 나타난 게 이제 홈그라운드 이점을 좀 이렇게 관중들의 응원, 빙질 뭐 이런 걸로 하면 되는데 뭐 심판들 편파 판정으로 하게 되면은 아주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경기 여자 1000m 있죠? 그리고 이상하 선수는 이제 현 주소가 랭킹 5위고 동메달 따면 잘하는 거고 아마 5위권이 자기 실력이에요. 또 의외의 메달권은 좀 어려운데 이제 500을 땄으니까 후련한 마음을 삼으면 되고 그리고 여자 슈트트랙 500m는 박승희 선수가 괜찮고 또한 그 중국의 팡커뉴 선수가 좋아요. 우리나라 짐석희 선수는 순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박승희 선수와 팡커시 요 선수 간의 메달 다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기영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인사는 처음부터 비틀거렸습니다. 총리 후보부터 차관까지 낭만의 사태가 벌어졌죠. 심지어 그중에서 임명됐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간 동포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국이 이 나라가 아니라 가족이 있는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다 대통령은 고집으로 보일 정도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어떻든 이제 인사가 좀 안정되는가 싶었는데 청와대가 신설한 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을 내정 8일 만에 철회하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청와대는 내정했던 분이 통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갈 자리는 다른 자리라고 하는군요. 청와대가 된 이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러니 8일 만에 벌어진 이번 경질은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과의 충돌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